ジョゼ。待ってください、オレキさん。なんだ。気になります。私、なぜ閉じ込められたんでしょう。もし閉じ込められたのでなければ、どうしてこの教室に入ることができたんでしょう。ぜひオレキさんも考えてください。オレキさん、私気になります。ジョゼ。 조제, 호랑이 그리고 물고기들. 오늘은 조제, 극장판 애니메이션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이야기해 볼 건데요. 개인적으로 이 애니메이션을 보고 나서 애니덕후가 아닌 친구 혹은 커플들에게도 추천해주기 좋은 로맨스 애니메이션이 아니었나 생각해 봅니다. 제가 애니메이션을 보고 왜 이렇게 평가하는지에 대해서 지금부터 이야기해 볼 건데요. 지금부터 순서대로 줄거리, 특징, 분석,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느낀 것에 대한 총평을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작하기에 앞서 조제, 호랑이 그리고 물고기들은 편의상 조제 라고 줄여서 말할 예정이고요. 이번 영상은 극장 애니메이션 조제에 대해서 디테일한 부분까지 스포일러를 언급하면서 리뷰를 할 것이기 때문에 극장판을 감상하지 않으신 분들은 감상에 주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도록 하죠. 먼저 이 작품의 줄거리. 선천적으로 걷지 못하며 자기 자신을 조제라고 부르도록 요청하는 쿠미코와 물고기를 너무 좋아하는 나머지 대학교 전공도 그쪽으로 선택하고 자신의 꿈을 위해 멕시코로 유학을 갈 준비를 하고 있는 츠네오. 이 둘이 우연히 만나게 되고 마침 돈이 필요했던 츠네오와 마침 사람의 손이 필요했던 쿠미코가 서로 만나게 되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다룬 보이밋걸 러브스토리입니다. 이어서 이 작품의 특징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보죠. 먼저 영상미입니다. 이 작품은 본즈라는 제작사에서 만들어서 훌륭한 연출, 작화, 채색 같은 게 돋보이는 작품이었는데요. 저도 이 영화 극장판을 보면서 솔직히 뭐 딱히 흠잡을 것이 없을 정도로 연출이면 연출, 작화면 작화, 채색 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퀄리티가 아주 훌륭했었습니다. 뭐 세세하게 장면 들어가면 아쉬운 장면도 뭐 있긴 하지만 전체적인 평가를 내린다는 측면에서 영상적인 퀄리티는 매우 훌륭했다라는 게 지금 제 생각이네요. 그러면 두 번째로 이야기의 서사. 사실 이야기의 서사는 뭐 대부분 보신 분들이 느끼시겠지만 굉장히 정석적이고 무난한 스토리입니다. 뭐 좋게 말해서 정석이라는 거고 뭐 솔직히 나쁘게 말하면 뻔하다는 얘기죠. 다른 분들은 어떠셨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조제라는 작품의 뭐 원작도 딱히 모르고 그냥 가장 기본적인 여성 주인공이 다리가 좀 불편한 사람이다, 그런 정도의 기초적인 사전 지식만 가지고 가서 봤는데요. 근데 그런 상태에서 봤을 때조차 영화가 시작하자마자 남자 주인공 츠네오의 일상생활들 막 보여주잖아요. 아르바이트 열심히 해가면서 대학교 공부도 열심히 하고 딱 그 장면 나오는 거 보자마자 뭔가 앞으로의 이야기가 사사사사삭 마치 미리 본 것처럼 다 그려졌단 말이에요. 뭐 물론 그 예상들이 100% 들어맞는 건 아니었지만 큰 전개의 맥락은 거의 이변이 없었죠. 아 근데 여기서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우리가 수학 문제에 사용되는 모든 공식을 알고 있다고 해서 수학 문제 푸는 게 그렇게 쉽지만은 않듯이 비록 정석적인 전개라고 하는 게 어느 정도 잘 알려져 있는 방법이긴 하지만 그 정석을 충실히 따르면서 완성도 있게 만드는 건 무척 어려운 일입니다. 뭐 솔직히 까놓고 말해서 잘 비틀어서 클리셰 비틀기다, 새로운 시도다 칭찬해주는 거지 못 만들어 버리면 생뚱맞은 전개가 되는 거잖아요. 제 생각에 잘 비틀면 칭찬받을 만한 일인 것이지 이렇게 정석적으로 만들었던 작품이 잘못했다라고 말하고 싶은 건 아닙니다. 하지만 그걸 논외로 치고서라도 이야기 서사를 다루는 방식이 디테일한 부분에서 생략이 들어가 있다는 점에서는 조금 아쉬웠습니다. 대표적으로 많은 시청자분들이 언급을 좀 해주실 것 같은데 할머님께서 돌아가시는 장면 있잖아요. 이게 조금 갑자기 툭 하고 튀어나왔다라는 인식을 가지시는 분들이 좀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할머니가 뭐 건강이 편찮았다 이런 묘사가 없었는데 돌아가시기도 되게 갑작스럽게 돌아가시잖아요. 그렇다고 할머니가 츠네오를 조제와 계속 붙여주면서 자신의 빈자리를 채워줄 존재를 찾는 것처럼 보인 것도 그게 그렇게 도드라지진 않거든요. 차라리 이럴 거였으면 쿠미코가 츠네오랑 처음 만나는 장면에서 할머니가 휠체어를 놓쳤다고 하잖아요. 근데 이 휠체어 놓친 이유 자체가 뭐 지병 때문에 순간적으로 휠체어를 놓쳤다 뭐 이런 식으로 복선 같은 걸 설치하는 방법도 충분히 있었을 텐데 이런 방식의 디테일한 복선과 서사적 완성도에 대해서는 좀 아쉬웠다는 거죠. 심지어 제가 이후에 원작을 좀 찾아보니까 이러한 부분들이 원작과 다른 애니메이션만의 재해석의 과정에서 생략됐다는 점을 보면 왜 이렇게 극장판 애니메이션
애니메이션에서 이 내용을 의도적으로 생략했을까? 라는 의문은 좀 들었습니다. 이 심플함과 생략에 대해서는 이어서 캐릭터에 대해서도 이야기할 때 얘기해 볼 수 있는데, 실제로 등장하는 츠네오나 쿠미코 그 외에 다양한 캐릭터들이 등장을 해요. 그리고 실제로 그 등장하는 인물들의 성격 같은 걸 보면 이런 성격을 가지고 있는 캐릭터라는 것을 굉장히 이해하기 쉽게 표현해주고 있죠. 츠네오의 동료인 마이가 츠네오를 좋아하고 있구나, 이런 것들은 되게 알기 쉽게 표현을 해주고 있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각 인물들의 디테일한 사정에 대해서 캐릭터성을 구축하고 있진 않은데, 마이라는 캐릭터가 츠네오를 좋아하긴 하는데 어떤 경위로 이 인물을 좋아하게 됐는지에 대한 일화 같은 것도 딱히 소개되지 않아요. 생각해보면 조제의 옛날의 과거가 어땠는지 이런 것도 전혀 설명해주지 않다 보니까 조제라는 캐릭터의 성격 같은 게 쉽게 전달되긴 하지만 이 캐릭터 자체를 이해하는 데에서는 어느 정도 한계가 있죠. 잔뜩 이야기하다 보니까 분석이랑 결국에 이어지게 되네요. 이어서 좀 분석해보도록 하죠. 조제, 호랑이 그리고 물고기들은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원작이 문학 소설입니다. 그 이후에 영화가 만들어지기도 했죠. 그래서 그럴까요? 굉장히 문학적으로 상징과 비유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이 적극적으로 사용이 돼서 쿠미코가 자기 자신을 조제라고 불러달라고 한다든지, 제목에도 나오는 호랑이와 물고기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등 굉장히 작품 자체에 여러 가지로 상징적으로 배치되어 있죠. 자, 먼저 호랑이 같은 경우에는 몸이 불편한 조제가 앞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겪게 될 여러 가지 난관과 어려움을 상징한다고 할 수 있죠. 실제로 자신이 굳은 결심을 하고 어려운 일을 선택할 때마다 호랑이를 보고 마음을 굳히는 장면들이 곧 나옵니다. 대놓고 조제가 호랑이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도 다 설명해줘요. 반대로 물고기, 사실 물고기 같은 경우에는 극장판 애니메이션에서 좀 더 추가된 설정이 있는데, 왜냐하면 영화판이나 소설판 같은 경우에는 남자 주인공 츠네오가 물고기에 대해서 특별한 감정이 없기 때문이죠. 여기선 간단하게 설명을 하자면, 물고기는 조제에게 있어서 츠네오를 상징하는 요소이기도 하고, 조제가 종종 바닷속 그림을 그리지 않습니까? 거기서 인어가 돼서 바다를 자유롭게 유영하는 그런 장면도 등장을 하는데, 이렇게 세상이라는 바닷속에 자유롭게 헤엄치면서 날아갈 수 있는 자신의 능동적인 인생을 상징하는 존재로 볼 수 있죠. 특히 그 중에 좀 이질적인 것이 조제라는 이름, 정확하게는 프랑소아즈 사강의 한 달 후 1년 후에 등장하는 등장인물의 이름 조제라는 이름을 쓴 이유에 대해서 설명도 잘 해주지 않죠. 솔직히 이 극장판 애니메이션 보시는 분들 중에 프랑소아즈 사강의 소설 아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사실 그동안 이 극장판이 호랑이도 그렇고 물고기들도 그렇고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상징적인 요소들을 친절하게 설명해주고 있잖아요. 이에 반해서 조제에 대해서는 언급만 좀 있고, 이게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그렇게 적극적으로 설명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극 중에서도 조제랑 조제 친구가 그 조제라는 별명을 쓰는 거에 대해서 놀리기만 하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지 않아요. 왜냐하면 극장판 애니메이션 조제, 호랑이 그리고 물고기들이 분명 원작을 가지고 만들어진 애니메이션이긴 하지만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해체와 재해석이 이루어졌고, 그 결과 조제라는 이름 자체가 갖는 의미와 상징이 꽤 많이 희석되었기 때문입니다. 자, 제가 이 앞에서 할머니가 갑자기 돌아가시는 게 부자연스럽다고 얘기했잖아요. 제가 잠깐 애니메이션 말고 이전에 개봉했었던 영화 얘기를 잠깐 하자면, 원래 영화에서는 남자 주인공이 약간의 트러블이 있어서 할머니가 한동안 조제를 못 만나게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조제를 못 만남으로 인해서 어떻게 지내는지 잘 모르고 있다가 우연한 계기로 조제의 할머니가 돌아가셨다라는 소식을 듣게 되는 거죠. 즉 주인공이 일정 시간 동안 교류를 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그 사이에 할머니가 돌아가셨다라는 충분한 타임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극장판 애니메이션을 생각해봅시다. 극장판 애니메이션에서 남자 주인공 츠네오는 특별히 한동안 그녀를 만나지 못했다라는 단계는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극장판 애니메이션을 보고 있으면 츠네오가 조제네 집을 보고 있었는데 갑자기 할머니께서 돌아가신다고? 아무런 전후 징조도 없이? 노안이었어도 지병이 있었어도 좀 쓰러져가지고 이런 장면이라도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우리가 불만을 느끼는 게 굉장히 자연스러운 겁니다. 이어서 제가 아까 프랑소아즈 사강의 소설에서 조제라는 등장인물을 얘기했잖아요. 프랑소아즈 사강의 한 달 후 1년 후에 등장하는 조제는 부유한 집안에서 태어난 25세 여성입니다. 심지어 유부남과 사귀는 것도 거리끼지 않아서 유부남인 소설가 베르나르와 한때 연인 관계였지만 지금도 베르나르가 자신에게 얽매여 있는 것을 특별히 거부하지 않고, 그 와중에 현재 사귀고 있는 연하의 의대생 남자와도 계속 사귀고 있는 상태죠. 그래서 작중 옛 연인이 언젠가 당신도 지금 사귀는 연인과 사랑을 하다가 사랑을 하지 않게
어떻게 될 것이다. 이렇게 사랑했다 사랑하지 않게 되는 상황이 반복된다면 사랑하는 것 자체가 무슨 의미가 있냐 라는 탄식을 하는데, 조제가 상냥한 목소리로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러면 미쳐버리게 돼요 라고 대답을 한다고 해요. 물론 이 상황 자체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의 차이는 있겠지만, 저는 조제라는 인물 자체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사랑의 감정에 충실하지만 비록 그 사랑이 언젠가 끝이 도래할지라도 그것을 받아들이고 또 다른 자신의 인생을 살아가는 인물이라고 느꼈거든요. 실제로 극장판 애니메이션 말고 이 이전에 개봉했었던 영화판 같은 경우에는 영화 속 등장하는 인물이 소설 속 등장하는 조제라는 인물을 동경하여 비록 츠네오와 헤어지지만 그럼에도 자신의 인생을 꿋꿋이 살아가는 것으로 결말을 짓기도 하죠. 즉 조제라는 이름 자체가 내용의 결말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애니메이션 보면 쿠미코 친구가 쿠미코가 조제라고 불러달라고 했다고 하니까 음흉한 웃음을 짓잖아요. 왜냐면 작중에 조제가 굉장히 다양한 남성과 사랑을 나누는 캐릭터라는 사실을 그 친구는 알고 있기 때문이었던 거죠. 그런데 우리가 극장판 애니메이션을 봤을 때 극장판 애니메이션에선 쿠미코는 조제라는 캐릭터와 삶이 그다지 비슷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마지막에도 끝나는 그 순간까지 츠네오와 잘 지내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분명 작중에 존재하는 장치임에도 우리가 보고 있는 극장판 애니메이션에선 뭔가 어색하게 굴러가는 모양새를 취하는 거죠. 원래 원작이나 영화판에선 설명이 되는 것들인데 재해석하는 과정에서 이야기의 변형이 일어났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뭔가 부자연스러운 서사적 개연성이나 디테일이 발생하는 것이죠. 실제로도 제가 생각하기에 이 작품은 소설이나 영화랑 같은 작품이라고 생각하고 보면은 아마 원작 파괴라고 느낄 정도로 여러 가지로 바뀐 부분들이 많습니다. 심지어 결말도 달라요. 그러니까 본즈는 서사적인 부분에 대해서 과감하게 해체해버리고 대신 애니메이션 회사로서 자신들이 표현할 수 있는 영상적인 아름다움과 가장 클래식하면서도 사람들한테 쉽게 전달되는 서사 구조를 차용해서 이야기를 완성시킨 것이죠. 고찰하고 분석한다고 이런저런 얘기 되게 많이 하긴 했는데, 이 작품은 복잡하고 어려운 스토리보다는 정석에 가까운 스토리를 기반으로 아름답고 고퀄리티의 영상미로 심플하지만 묵직한 메시지와 감동을 전달해주는 작품이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비록 누군가한테는 뻔하고 심심한 전개라고 느껴질 수도 있지만 대중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고 깊은 울림을 줄 수 있는 스토리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영상을 시작할 때 애니메이션 그렇게 많이 안 챙겨보시는 분들, 커플 분들한테 추천하면 굉장히 좋지 않을까, 그런 작품이 아닌가 라고 평가했던 것이죠. 자, 이렇게 말을 하다 보니까 굉장히 말이 길어졌는데 이상으로 조제, 호랑이 그리고 물고기들에 대한 감상이었고요. 혹시 여러분들은 이 극장판에 대해서 보시고 어떻게 느끼셨나요? 괜찮으시다면 여러분들의 감상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다큐멘터리 융싱이었고요. 다음에는 더 똑똑한 얘기로 여러분들과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ジョゼと虎と魚たち